오늘은 다크로 라임을 맞춘 두 영화에 대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영화 모두 시작부터 공통점이 있지요? 시각장애인 집을 털러 온 빌런들이 계획과는 달리 공경에 빠지고 결국 계획이 실패한다는 것. 그런데 비슷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이 두 영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Wait Until Dark에서는 오드리 헵번이 시각장애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사진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요. 앨런 아킨을 필두로 이 집에 숨겨진 헤로인을 탈취하러 들어온 악당들 몇몇도 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거미떼들에 포위된 한 마리 어린 일개미가 연상되지요. 그만큼 보는 이의 숨통을 조여들게 하는 서스펜스를 선사하고 있어요. 무려 50년 뒤에 만들어진 Man in the Dark.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한밤중 고전 영화 프로그램 한 편을 시청하다 떠올린 것은 아닐까요? 시각장애인, 그의 집에 침입하는 범죄자들, 그리고 어둠. Wait Until Dark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영화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던 아이디어맨은 시각장애인은 곧 약자일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뒤집어 보는 게 어때 하는 그 옆집 친구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탄성을 지르지는 않았을까요? 예, Man in the Dark에서 어둠이라는 상황은 시각장애인 주인공 스티븐 랭에게는 오히려 커다란 이로움을 섬사합니다. 더욱이 스티븐 랭은 참전군인 출신이 잘 훈련된 킬러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 집에 숨겨진 돌을 훔치러 온 세 악당은 사실은 동네 10대 풋내기들입니다. 계획은 어둠 속에서 어긋나고 한 명은 살해당하고 두 명은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맙니다. Wait Until Dark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당연히 관객은 공경에 빠진 약자 오드리 헵번을 끝까지 응원하게 됩니다. 어둠이 다가오고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어둠 속에서조차도 무시무시한 빌런 앨런 아킨은 그녀를 압도하고 언제든 칼로 목숨을 끌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an in the Dark로 오게 되면 선과 악의 경계는 허물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딸을 잃고 시력도 잃은 노인 스티븐 랭에게 공감이 가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맨 처음 살해된 머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 로키와 알렉스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범죄자들임에도 둘 다, 특히 로키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정받을 만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가 중반으로 가면 스티븐 랭 역시 범죄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하실에 여자를 감금하고 강제 임신까지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티븐 랭이 단순히 미치광이냐 하면 그에게도 일말의 동정심을 가질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고 그 사고를 낸 여자를 납치한 것이고 임신을 시킨 이유도 죽은 자신의 딸을 네가 만들어내라는 의도였던 거죠. 이쯤 되면 두 영화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럼에도 자꾸 두 영화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고 싶어집니다. 예, 그냥 제 습관입니다. 두 영화 다 어둠은 주인공들에게 중요한 공격 수단입니다. 오드리 헵번에게는 원 제목이 말해주듯이 완벽한 어둠이야말로 상대방과 비등한 수준으로 싸울 수 있는 조건입니다. 두 영화 다 어둠은 주인공들에게 중요한 공격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전등을 나가게 하고 발달된 청각을 통해 범인들의 움직임을 캐치하는 것과 같은 기질을 발휘하여 위기로부터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나 싶지만 마침내 발각되며 서스펜스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손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도 있게 하는 재미를 섬사합니다. 고전적인 서스펜스 스릴러의 정석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다이얼 M을 돌려라. 예, 시치콕이 영화로 유명한 뛰어난 서스펜스물이죠. 바로 이 작품의 각본을 쓴 프레데릭 노트가 집필한 시곡이 원작입니다. 1966년에 영국으로 공연되었고요. 다이얼 M을 돌려라도 그렇고 Wait Until Dark도 그렇고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변주에 익숙한 현대 관객들 눈에는 고전 추리물이 갖춰야 할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 옛 영화들이 시시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다릅니다. 자극적인 장면과 예측 불허의 짜릿한 반전도 좋지만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차곡차곡 긴장을 쌓아가는
1600시대 시치코풍이 서스펜스 영화들 혹은 아가사 크리스티, 코난 도일이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은 충분히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 서스펜스 영화들을 무작정 디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 인 더 다크로 다시 돌아와서 60년대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시간이 암시해주듯이 이 영화는 웨이트 언틸 다크와 유사한 출발점 이상으로 놀라운 반전과 그리고 더 놀라운 반전을 계속 보여주며 관객의 시선을 확실하게 붙잡아 둡니다. 어둠은 영화 원제목이 암시하듯이 시각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평소에는 생각도 못할 위험을 안겨줍니다. 숨을 쉬면서 작게 내뱉는 소리조차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며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노인 스티븐 랭이 약자가 아닌 거대한 괴물로 인식되는 순간, 그리고 그의 거친 손이 집안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순간, 어둠은 영화를 보는 관객 자신에게도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로키와 알렉스가 한심한 동네 자범이라는 사실은 이제 관객이 관심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마치 80년대 슬래셔 영화의 10대 주인공들처럼 폐쇄된 집 어둠 속에 갇힌 불쌍한 희생자들이 되어 그 공간을 마음껏 지배하는 무한 능력의 살인자로부터 탈출해야만 하는 신세가 됩니다. 관객 역시 그들의 탈출을 손에 땀을 쥐며 봐야 합니다. 웨이트 언틸 다크는 밤이 긴 공포에서 무사히 탈출한 주인공이 남편의 품에 다시 안기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며 끝을 맺습니다. 엔드 타이틀을 보는 관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맨 인 더 다크의 끝은 어떨까요? 로키는 살아남고 눈먼 노인 스티븐 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그 노인이 죽을 때 악마가 처단당해서 안도했다기보다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은 노인의 모습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미친 행동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닐까요? 그가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딸이 사망이 결국은 광기 어린 행동으로 그를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요? 또한 로키, 알렉스, 머니 이 세 젊은 범죄자들의 모습에서도 가난으로 소외당한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보이기에 너희들이 잘못해서 죗값을 치른 거야, 그런 꼰대스러운 평가도 내릴 수 없습니다. 현대 영화들은 50년 전과 비교해보면 장르 영화조차 세상을 아주 복잡한 렌즈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음은 물론 인물들이 디테일한 단면 속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고 사람들도 순박했다는 식의 통념에는 전혀 수긍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나 2020년대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제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영화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솔직한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 점이 영화를 세련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무척 피곤하기도 한 법이죠. 다 아는데 영화에서도 그걸 봐야 돼?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옛날 영화들이 순진함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네마 여행이었습니다. Dad, it's me.